네, 안녕하세요. 웅박입니다. 이 공간에서는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영상을 촬영해서 여러분들과 인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소개를 할 때 이것저것 만들면서 가산을 탕진하고 있는 아저씨라고 했는데, 그게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가산이 탕진되어서 좀 일도 하고 하느라고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조금 더 자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 옆에 있는 이 친구들입니다. 이 무슨 도란스 같은 거 하나랑 위스키죠. 카발란이라는 위스키인데요. 뭐 여담이지만 한국에서도 요새 위스키를 조금씩 만드는데 빨리 좋은 위스키를 한국에서 만들어서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이 카발란 위스키가 아니고요. 자, 요렇게 마이크가 있고요. 모양을 보고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것은 노이만의 U47이라는 마이크의 복각입니다. 완전 1대1의 복각은 될 수가 없는 게 원래 U47에는 VF14라는 진공관이 쓰입니다. 그 금속으로 된 진공관인데요. 단종이 됐고요. 텔레funken에서 재생산은 하는데 그것도 좀 품절이 된 상태로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안 들어가 봤는데 제가 만들 때쯤에는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텔레funken의 EF800이라는 진공관을 사용하는 U47 스타일의 마이크이고요. 데니 부샬드라는 사람이 그룹 DIY에서 이제 기판을 판매하기도 하고 빈티지 마이크로폰 PCB라는 사이트에서 기판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설계는 올리버 아르쿠트?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하셨고 이제 데니 부샤드가 기판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제가 만들었던 것과는 다르게 마이크 바디부터 기판, 그 다음에 들어가는 부품들, 캡슐까지 다 부품을 막 소싱을 해서 만든 귀찮은 녀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진공관 마이크를 왜 만들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혹했어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U47의 복각 마이크고요. 옆에 보시면 이제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진공관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7핀 XLR을 쓰게 돼 있는데 마이크 쪽엔 XLR을 썼습니다만 여기에는 이제 이 서큘러 커넥터라고 해서 항공 커넥터라고 하죠. 원래는 바인더라는 회사에게 좀 표준으로 쓰이는데 바인더께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암 단자만 샀다가 수 단자까지 막 사려고 하니까 또 한국으로 바로 직배송도 안 해주고 이래가지고 그냥 한국의 신우 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신우 전기의 커넥터입니다. 굉장히 저렴하고 아직까지는 굉장히 튼튼하게 잘 작동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이크 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했고요. 기판은 빈티지 마이크로폰 PCB.com 그리고 캡슐은 3U 오디오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 다음에 캐퍼시터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사이트에서 구매한 것들도 있고요. 굉장히 이 여기저기에서 부품들을 막 걸어 모아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 바디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된 바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오리지널에 좀 충실하고 퀄리티가 높은 바디들은 바디 가격만 한 800불에서 1000불 막 이렇게 넘어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거기까지는 이제 조금 오바인 것 같아서 알리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퀄리티 괜찮고 꽤 묵직해요. 그래서 오늘은 요 마이크를 좀 안에 열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지도 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는지 간략하게 말씀도 드리고 그다음에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이렇게 생겼고요. 요 펩시 마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제가 펩시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마이크의 정면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드라이버 공돌이 파파님 유튜브 보고 하나 샀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이 아래쪽에 있는 드라이버 3개를 풀어주면 이 마이크가 열리고요. 약간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인 게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마이크를 기판을 빼내면은 이 캡슐까지 다 같이 빠져요. 그래서 기판을 보고 싶을 때도 캡슐을 함께 노출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부담스러운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크 내부가 나왔고요. 저는 이제 캡슐 같은 경우에는 이제 3U 오디오의 M7 타입의 캡슐을 썼습니다. 보시면은 이 M7 캡슐 특유의 모양새를 딱 하고 있죠.
평가가 좋더라고요. 이 3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회사예요. 사실상 중국 회사인데 솔직히 이제 사운드 퀄리티를 뭐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귀는 없는데 경험치도 많지는 않고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소리를 낸다는 평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AMI의 T47이라는 트랜스포머 사용을 했고요. 이 스프라그 캐퍼시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 있는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샤시에 그라운드를 시켜주기 위해서 한 건데 뭐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이제 저항이나 뭐 이런 부품들은 마우저에서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뒷면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진공관이 장착이 되어 있죠. 지금은 EF80이라는 뮬라드의 진공관을 장착을 했습니다.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음이 조금 더 많다 뭐 그런 거 있는데 뭐 일단은 EF80을 뭐 끼워서 잘 쓰고 있습니다. 뭐 EF800도 지금 한 3개 정도 쟁여놨는데 그 정도면 뭐 제가 이제 수명을 다할 때까지 마이크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사실 마이크는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진공관 마이크 만들 때 진짜 좀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는 것들은 파워 서플라이인데 그건 이제 파워 서플라이 내부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워 서플라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 서플라이 이렇게 트랜스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이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서큘러 커넥터고요. 이 아까 신우전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무 산업입니다. 사무 전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나사 홈이 파여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커넥터를 결속을 했을 때 뭐 사고로 빠진다던가 물론 XLR도 고정이 잘 되는 편이지만 요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안정감 있게 이렇게 고정이 된다. 그리고 요 틈 같은 것도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틈 같은 게 있어서 다른 방향으로 결속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히로세라는 일본의 브랜드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무 커넥터고요.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고 그 다음에 퀄리티도 꽤 괜찮았던 것 같고요. 이제 원래 오리지널 U47 같은 경우에 이 지향성을 바디에서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향성을 파워 서플라이에서 이 카디오이드와 옴니를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 명판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요 로터리 스위치의 각도랑 안 맞아가지고 그냥 라벨 프린터로 붙여놨어요. 그리고 마이크 인은 이제 여기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마이크 아웃은 이 XLR로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고생했던 부분이 이 파워 서플라이를 만든 거였는데 100원 같은 경우는 구멍이 뚫려가지고 일단 임시로 막아놨는데 뭐 이 화폐에 전혀 훼손이 가하지 않았고 힘줘서 떼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램프, 그다음에 뭐 전원, 그다음에 요 스위치가 한번 문제인 적이 있었어요. 좀 작은 스위치를 썼더니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 계속 어떤 좀 정기적인 노이즈 굉장히 작긴 한데 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이크를 혹시나 만드실 분들은 뭐 이렇게 쉬하는 화이트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 기기의 노이즈 플로어지만 그런 전기적인 노이즈가 나는 경우에는 해결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좀 큰 스위치로 바꿔봤더니 전혀 문제없이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워 서플라이도 한번 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판은 이제 마이크를 사면서 같이 왔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패턴 스위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트랜스포머가 이제 초크랑 이제 트로이달 파워 트랜스포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쨌든 220V를 먹는 친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만드실 때 사실은 뭐 함부로 추천을 못 하겠다라는 부분이 좀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제 뭐 콘덴서 마이크야 해봐야 뭐 팬텀 파워 48V 그게 사람 몸에 들어올 일도 거의 없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목숨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 220V 몇 번 먹어봤는데 물론 이제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잘못하면은 정말 가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220V를 먹는 전자기기 같은 걸 만드실 때는 정말 조심하시고 신중하시고 근데 뭐 저는 그냥 뭐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파워 서플라이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트랜스포머들 위치나 이런 것들을 좀 그 여유 있게 하려면 어느 정도 큰 인클로저를 쓰는 게 좋겠지만 또 뭐
이렇게 해도 특별히 여기에서 생기는 잡음이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워 서플라이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압들을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이 팟들 몇 개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부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그룹 DIY의 DEF47이라는 스레드로 들어가 보시면 뭐 설명 같은 거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이 데니 부샤드 님이 그 올려주신 거를 좀 안 따르고 거기에 유저들이 추천해주는 그라운드 스킴들이 있습니다. 요런 기기들은 항상 그라운드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라운드가 뭐 방법 같은 것들을 잘 이론적으로 그라운드를 다 뭐 도통을 시키더라도 방법이 잘못됐다던가 아니면 뭐 오디오 그라운드랑 샤시 그라운드랑 분리가 제대로 안 됐다던가 뭐 그런 경우들에 또 문제가 생기고 잡음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영어만 조금씩 하시거나 요새는 뭐 번역도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공부해 가시면서 하시면 이제 충분히 만드실 수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부 구경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Where she's walking through the clouds with a circus smile that's running around. Butterflies and G-fry moonbeams and a fairy tale. Riding it the wind. When I'm sad, she comes to me with 1,000 smiles.